짧게 김상민 전 검사 이 사람 얘기를 좀 해보자면 KBS 보도가 있었는데 그 지인이라고 해요. 김상민 씨의 지인 중에 강모 씨라고 사업가가 있다는데 이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그러니까 여사의 취향을 물어봤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여사는 김건희 씨를 얘기하는 것일 테고 취향이란 건 그림에 관련된 취향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데 이우한 화백의 그림을 좋아한다라는 내용을 알고 이 김상민 씨가 그림을 구매했다. 이렇게 되면 그 그림 누구한테 주려고 했던 것인가? 답이 나오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되면 완전 나오는 예.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이 김상민 씨가 이제 공천 받고 떨어지고 국정원을 가잖아요. 네. 처음에는 국정원의 기조실장 자리에 뭐 인사검증까지 끝냈다. 윤석열의 동의까지 얻었고 이 내용이 있었는데 김주현 민정수석이 반대를 했고 그 내용에 대한 진술들은 특검에서 이미 확보가 됐고 따라서 국정원장의 법률특보가 됐다. 결과적으로는 끝까지 챙긴 거 아닙니까? 그리고 네. 지난 9일에 있었던 창원지법에 있었던 명태균 씨 재판에서도 이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림을 받았다는 걸 윤석열이 알고 그러면 공천 떨어졌으니까 국정원에 자리 줘야 되겠다 등등등이 이어진다면 이게 매건매직이잖아요. 야, 기조실장은 정말 중요한 자리예요. 그러니까. 기조실장은 돈 관리도 하고 전체적으로 인사관리도 하고 실질적인 일인자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자리인데 거기를 가겠다고 혹은 주겠다고 서로 자기가 약속해놓고 그걸 김주현 수석이 반대하니까 어쩔 수 없이 그냥 특보를 만들어서 줬다. 없는 자리를. 아 이거는 정말 그러니까 특보라는 자리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네. 늘 있는 자리가 아니잖아요. 예, 없었던 자리고. 국정원장의 법률특보니까. 예. 원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그런 직책이 있어서 별도로 필요하지도 않은데 만든 거죠. 이 김상민 검사한테 받아먹은 그림이 있으니까 뭔가를 줘야 되니까. 근데 굳이 그렇게 꼭 국정원에 꼭 넣었어야 되는 이유가 뭘까요? 나는 그게 좀 이상하던데. 왜냐하면 그래서 그게 내란 당시의 국정원의 활동과 그러니까. 또 연결되는 지점이 있는 것 아니냐라는 의심들이 있죠. 뭐 저희가 잠시 뒤에 다루겠습니다만 국정원이 12월 3일 그 날 막 130명의 직원들 출근시키고 막 했다는 그 얘기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하고 또 연결되는 지점이 있지 않을까? 이 부분도 좀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 김상민에 대한 이야기는 뭐 이 정도로 가름하면 될 것 같은데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우리가 얘기해야 될 것은 사법개혁 관련된 이야기가 될 것이고 민주당에서는 계속해서 전담재판부 얘기가 진행이 되다가 어제 국정농단 전담재판부 설치법을 발의했습니다. 이거는 이제 특검의 수사를 통해서 나오는 이 건들은 이 전담재판부가 다 한다라는 취지가 될 것인데 이게 이런 전담재판부에 압박이 있어서 그런지 어제 법원에서 그러니까 특검에 대한 그 재판 지원책을 내놨어요. 일단은 뭐 형사 25부 지금 내란 재판을 하고 있는 직연재판부죠. 네. 여기 이제 판사 1명 추가해준다. 그 1명 추가해서 지금 이 직연재판부가 내란 재판뿐만 아니라 일반 재판들도 하고 있으니까 그 일반 재판을 이 추가하는 1명에게 준다라는 얘기가 될 때고 그리고 3대 특검 기소 사건은 재판부에 떨어지게 되면 그 재판부에 일반 사건 배당하는 걸 최소화하겠다. 안 하겠다도 아니야. 최소화하겠다. 뭐 이런 식의 내용이 나왔어요. 아니 그 김용현 재판만 해도 지금 9개월이 지났고 윤석열 재판도 지금 8개월 지나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어제는 10번째 재판이 또 안 나왔어요. 네. 왜 그동안 가만히 있다가 지금 와서 이러는 건 뭐라고 이해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최소한 이 정도 그럼 1명 추가하는 걸 왜 지금까지 못했는지 좀 의문이고요. 이게 뭐 위헌이네 어쩌니 하는데 그럼 1명 추가하는 건 어떻게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국회에서 계속 의견 개진하니까 하는 건데 그건 뭐 사법부 침해가 아니에요?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왜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최소한 배당하겠다. 일반 사건. 왜 최소한 배당합니까? 판사 수가 없어서 그래요. 일반 사건 다른 판사들이 과부하가 걸려서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법개혁이랑도 또 그 5개 의제랑도 맞닿아 있는 거예요. 법관 수를 늘리자. 근데 또 그건 못하겠대. 아니 재판이라는 게 제가 잘 몰라서 그런데 새로운 판사가 들어가요. 기존에 있던 재판이 있어. 내가 들어가면 이 재판 여기서부터 시작입니까? 아니면 다시 처음부터 가서 다시 합니까? 그냥 변론 재개해가지고 갱신해가지고 이전에 했던 거 다 오케이. 그다음에 내가 중간에 들어가서 나머지 이어받는다. 근데 그 보통 할 때 그럴 때 이전에 했던 판사님들이 써놓은 메모가 있어요. 그 메모를 보고 이제 일종의 써머리를 해주는구나. 네, 써머리를 보고 왜냐면 들어가자마자 그걸 또 다 하기는 곤란하니까. 아니 그러니까 나는 이거 일만 만들고 뭐가 지원인지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이 전담 재판부 할 때 말씀 주셨다시피 갱신 절차가 있는데 이거를 악용하기 시작하면 이제 윤석열 씨는 악용을 하고 있으니까 양승태 대법원장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간에 너무 길어지니까 법관이 바뀌어요. 그럼 변론 절차를 갱신하겠습니다라고 형식적으로 일반 피고인들은 해요. 뭐 이의 없으시죠? 뭐 증거에 대해서도 뭐 별 없으시죠라면 네라고 하고 그냥 넘어가는 걸. 시비를 걸려면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요. 이렇게 다시 해요. 그래서 규칙까지 했을 때 증거 조사했던 걸 그것도 그냥 보는 걸로는 안 되고 다 읽어야 된다 이러면서 엄청 끄는 거예요. 그러면 더 지연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래서 그걸 같이 좀 봐야 될 필요는 있습니다. 그럼 이건 지원책이 아니잖아요. 아니 어쨌든 한 명 늘려주니까 자기네 입장에서는 지원책이라고 주장하는 건데 현실적으로 저는 한 명 늘리는 게 무슨 의미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일반 사건만 몰겠다는 거니까 이 한 명 판사한테. 이해가 안 되는 상황들이 나왔습니다. 지금 민주당에서는 뭐 이런 지원책은 이거 눈 가리고 아웅이고 오히려 국민들 기만하는 것이다 라는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문형배 전 헌재 재판소장 대행이 최근에 뭐 방송 활동도 많이 하시고 인터뷰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 지난 3월에 있었던 법원의 이 윤석열 구속 취소 직영 판사의 결정이었죠. 이 부분을 두고 법리상 의문이 있다. 지금이라도 보통 항고를 통해서 바로 잡아야 된다. 바로 잡을지 여부를 검토해봐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예, 그 보통 항고 우리가 그동안 이제 검찰이 즉시 항고 안 했다고 비판을 했었는데. 보통 항고는 이게 의미가 있는 건가요? 네, 이게 제가 좀 찾아봤더니 일단 법원의 결정 등에 대해서는 항고를 할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결정에 대한 항고를 하는데 즉시 항고와 보통 항고가 있는데 보통 항고는 그냥 이제 좀 포괄적인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인 거고 다른 규정이 없을 때 시간 제한 이런 거 없이 결정이 잘못됐네. 그럼 항고해 하는데 그러려면 이게 총론격이다 보니까 다른 항고 절차가 있으면은 보통 항고는 안 되는 거예요. 이 절차를 먼저 해야 되는 거예요. 특성. 그런데 이런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법문에 즉시 항고를 하도록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항고는 실익이 없다. 수 있을 것 같아요. 특검에서는 실익이 없다라고 판단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거 지금 항고를 안 하고 있는 것이고. 할 수 있었으면 진작에 했을 거예요. 내가 봐도 별로 특별히 실익은 없어 보여요. 실익은 없다. 왜냐하면 이제 어차피 지금 구속이 되어 있고 그다음에 지금 뭐 구속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그냥 버티고 있는 중이고 그렇죠. 이게 무슨 의미가 있는데 또 상징적으로는 사실 의미가 없고 기록에 남기는 거니까. 기록에도 남기고 사실은 그 당시에 이 직위원 부장이 잘못했다라고 하는 거를 확인시켜주는 그런 의미도 있고 그래서 실익은 없더라도 사실은 그런 걸 좀 바로 잡아가지고 절차적으로 남겨놓는 거는 매우 필요하다 이제 이런 입장인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이 조희대 대법원장 관련해서는 민주당에서는 정청래 대표가 꾸준히 하고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제 결자 해제해라. 그러니까 수사 받으셔라. 특검의 수사를 받아라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국민의힘 쪽에서는 그 4인 회동 관련해서 의혹을 제기한 민주당 지도부와 의원 그리고 유튜브 채널 등을 형사 고발하겠다라는 입장을 내고 있습니다. 뭐 AI로 뭐 만들어진 뭐 조작된 뭐 증언이고 뭐 녹취고 이러면서 공격을 하는 내용들이 오늘도 제가 종편 보니까 뭐 여러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이건 좀 교통 정리가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근데 자칫 잘못하면 그 곁다리 건드리다가 본질을 뒤로 밀어버리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아침에 서영교 의원하고 직접 통화를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내용을 처음 제보 받았다고 하는 국회의원 다른 분하고도 이제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이제 이건 정확하게 두 가지로 좀 분리해서 얘기를 해달라라는 게 서영교 의원 측 얘기였는데. 사인 회동과 관련해 가지고는 실제 AI로 했다 막 그 내용 자체는 일부러 이제 사실은 그랬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도 이제 그 유튜브 관련해 가지고 열린공감TV가 이제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니까. 그래서 실제 그 내용을 이제 그 다른 사람, 그러니까 이렇게 특정이 되면 안 되니까 제보한 사람이 특정이 되면 안 되니까 이제 얘기한 것이고 그 의원실에서는 그걸 이제 받아가지고 의혹을 제기한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였고 또 하나는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그 윤석열 씨하고 이 대법원장이 임명되고 난 후에 만나가지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은 절대 오면은 우리가 알아서 해결해주겠다라는 그런 내용이 1년 전에 했었다라고 하는 그거는 다른 현역 국회의원으로부터 제보를 받았고 그 다른 현역 국회의원은 그 구 여권에 있는 민정 라인으로부터 얘기를 확인을 받았다. 이제 이게 이제 명확한 거였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는 본인들은 알고 있는데 그거를 내가 지금 밝히기는 매우 곤란하다. 왜냐하면 너무 특정이 되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에서 왜냐하면 민정까지 나왔으니까 사실 특정이 되잖아요. 예. 그래서 그 여권에 어느 뭐 이르면 박근혜 때였는지 뭐 윤석열 때였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 이상은 지금 사실은 말하기가 좀 곤란한 부분이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서 예. 지금 의원님이나 이런 쪽에서 이 얘기를 꺼낸 이유는 실제적으로 이와 같은 지금 2중 3중의 사법 불신이라고 하는 게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수사를 좀 촉구하는 의미 그리고 그렇죠. 실제 이렇게 불신을 자초한 사법부가 스스로 결자하지 않은 그런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는데 마치 이것이 그 근거도 없는 말을 그 국회의원이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한 것처럼 지금 총공세를 당하고 있으니 예. 좀 안타깝고 유감스럽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자, 이 의혹 제기된 내용과 그 내용을 제보받았던 내용이 유튜브 채널에서 AI를 통해서 제작했다라는 내용. 그러니까 AI라는 단어가 나가보니까 이게 뭔가 없는 말 가짜로 만들어낸 것이냐. 이 이야기는 아니다라는 게 이제 해당 채널에서도 얘기를 그렇죠. 하고 있는 것이고, 워낙 그 특정될 수 있기 때문에 제작 기법상 AI를 사용했다라고 이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 의혹 제기의 취지는 무엇이냐? 조희대라는 대법원장이 1년 전에 서영교 의원의 이제 말씀을 빌리면 1년 전에 이미 윤석열과의 대화 중에 이재명 후보가 대법원에, 그러니까 이재명 사건이 대법원에 올라오기만 하면 우리가 처리하겠다라는 말을 했다는 것. 그리고 그 이후에 실제로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그 5월 1일 그 나왔잖아요. 네. 그리고 그 대선의 한 가운데서 뭐 전원 합의체를 소집하고 막 파기환송을 막 이틀 만에 해버리고 이 일련의 과정들을 우리가 봤기 때문에 본질은 거기 있는 것이다. 대법원장이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이냐? 문제는 없는 것이냐? 그렇다면 부적절한 행위를 했으면 본인이 결자 해지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에 지금 오히려 뭐 AI가 등장했다, 그 없던 말 가짜로 지어낸 거 아니냐, 뭐 의원이 저 면책특권 뒤에 숨어서 이런 말 저런 말 아무 말이나 해도 되냐 라는 식의 공격이 또 이어지고 있는. 그리고 서영교 의원 얘기는 어제 이제 국민일보하고 인터뷰를 하는 와중에 본인이 그 사인회동의 그 당사자로서 거기에 배석하지는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에 대해서 뭐 그 정확치 않은 뭐 이런 표현이 들어가죠. 정확치 않은이라는 그 말을 본인이 쓴 적이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내가 그 자리에 있지 않았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으로 말을 했었었는데 그 부분이 아마 이제 그렇게 조금 정리가 돼서 올라간 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인이 마치 없는 말을 한 사람인 것처럼 이렇게 지금 얘기되는 게 되게 의감스럽다고 하더라고요. 자, 이 내용들은 분명히 이제 오늘로 끝날 내용이 아니라 계속 진행될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가 또 계속해서 내용 나온 대로 전해드리고.